안녕하세요. 달리기 동네 친구 달동입니다. 오늘은 족저근막염을 극복해서 달리기를 계속 즐길 수 있게 된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족저근막염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으실 텐데요. 현재 족저근막염을 앓고 계신 분, 그리고 달리기로 족저근막염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모두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달리기의 즐거움을 한참 느껴가던 시기에 당시 여러 가지 이유로 답답했던 마음을 달래고자 새벽에 숨이 찰 때까지 빠르게 뛰고 나서 기분 좋은 해방감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출근하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매일 달리기를 하고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고 있다고 그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달리기를 꾸준히 지속하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발을 내딛었는데 발 뒤꿈치 쪽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좀 지나면 괜찮겠지 싶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나중에는 딱 발을 디디면 칼로 베인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었고,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첫 발을 딱 내디딜 때 매우 긴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마 족저근막염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침마다 이 긴장감을 아실 겁니다. 저는 주로 발 뒤꿈치 쪽에서 통증이 느껴졌고, 걸을 때도 아프다는 느낌이 들어서 온통 신경이 발을 향해 있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평소 잘 걷지 않거나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많이 걷거나 많이 뛰게 되면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신나고 달리는 게 좋아서 매일 같이 달렸던 게 저를 건강하게 하고 있는지 알았는데 오히려 제 발을 망가뜨리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괜찮아지겠지 하고 며칠을 버텨보다가 심각함을 느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족저근막염 진단을 했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권유하였고 달리기는 당분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간호사님이 많이 안 아프다고 해서 이제 긴장을 풀고 있다가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깜짝 놀라서 식은땀을 흘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치료와 휴식으로 얼마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발의 통증은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 달리기를 시작했다가 또 족저근막염이 재발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오랫동안 달리기를 즐기고 싶은 마음에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을 저에게 맞게 적용하였고 현재는 재발 없이 즐겁게 잘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족저근막염을 앓았던 제가 다시 달릴 수 있게 되었던 방법을 제 경험에 비추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건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자신에 맞게끔 방향을 한번 적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달리기 주법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주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달렸을 때고요. 그때 이제 빨리 달리는 거를 집중하다 보니 빨리 달릴 때는 대부분 자연스럽게 힐풋으로 달리게 되는데 이 주법의 경우는 사람에 따라서 발뒤꿈치 쪽에 큰 충격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발뒤꿈치 쪽이 좀 약한지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강한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발 앞쪽으로 착지해서 천천히 달려봤더니 통증이 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드풋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계속 그렇게 달려보다 보니 익숙해져서 지금은 미드풋으로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맞는 주법이 다르다고 하니 다양한 주법을 천천히 적용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주법을 찾아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발의 충격을 최소화해야겠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집에서 생활할 때도 푹신한 실내화를 신고서 생활을 했고, 달릴 때는 기존에 이제 족저근막염을 앓았던 지인이 추천했었던 호카 운동화를 구입해서 신었습니다. 처음에 그 호카 운동화를 신어보고 너무 푹신푹신해서 깜짝 놀랐었고요. 하지만 내구성은 그렇게 좋지 않아서 호카 운동화를 한 3번 정도 연속으로 구매해서 신었었고, 그리고 지금도 어느 정도 쿠션이 있는 운동화를 러닝할 때 신는 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때 이제 호카 운동화를 신고 미들풋을 열심히
연습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운동화와 주법을 바꿔 8분대 페이스 정도로 아주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km에서 5km 정도만 뛰면서 발과 몸 상태를 살폈고, 좀 무리가 된다 싶으면은 좀 아쉽더라도 집으로 바로 돌아왔습니다. 이 족저근막염이 재발하게 되면 또 오랫동안 뛰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하였고, 역시 그 무엇을 하든 내 몸이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달린 후에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충분히 해주었습니다. 미들풋으로 주법을 바꾸면서 종아리에 부하도 좀 많이 걸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종아리를 풀어주는 스트레칭도 하고, 마사지볼을 이용해서 족저근을 수시로 이완시켜주는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영상에서처럼 족저근에서부터 종아리 근육까지 이완시켜주는 스트레칭이 가장 좋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하였고요. 꼭 족저근막염을 앓지 않으시더라도 운동 전과 운동 후에 긴장된 몸을 스트레칭으로 풀어준다면 부상의 위험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족저근막염으로 병원 진료와 병행해서 개인적으로 노력했던 부분을 설명해 드렸고요.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꼭 병원을 먼저 찾아가셔서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 보시고, 일상에서도 추가적으로 본인이 개선할 수 있는 점을 찾아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족저근막염을 앓았다 다시 회복해 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무리하게 되면 평생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 없게 된다는 점을 크게 깨달았고, 그래서 건강하게 즐겁게 평생 달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하게 평생 달리기 하기 위해서는 내 몸과 대화하면서 내 몸이 주는 신호를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정답이 아니라 내 몸에 딱 맞는 주법과 자세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참고하되 모든 사람의 신체 능력이 다르고 체형이 다 다르듯이 자기 상황에 맞춰서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나에게 꼭 맞는 것은 나만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달리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달리는 시간이 저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생각 정리도 하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딛다 보면 오롯이 현재의 저에게 집중할 수 있어서 저는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마라톤을 나가 보니 어느새 기록에 욕심이 나고 더 빠르게 더 멀리 뛰어 사람들에게 잘 달린다고 인정도 받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한 그 러닝 영상을 찍다 보니 기록이 좋아야지만 보시는 분들께서 인정해주지 않을까 하는 조급함도 사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원래 달리기를 좋아하던 저로 돌아가서 달리는 그 시간 자체를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면서 좀 더 나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거리와 속도를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기록을 가지신 분들은 그분들대로의 노력과 열정이 너무 멋있고, 기록이 좋지 않아도 달리기를 즐기시는 분들도 그 자체로 너무 멋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면서 달리기 기록을 향상에만 급급하지는 말자고 계속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상을 피할 수는 없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운동 전에, 운동 후에 스트레칭을 꼭 하려고 하고요. 긴장된 근육의 이완을 돕고 유연성을 높이고, 그리고 만에 하나 부상이 생겨도 그 회복이나 강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 하시는 게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족저근막염을 겪고 나서 다시 달리게 된 과정과 그 과정에서 깨닫게 된 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고요. 그리고 남들이 말하는 정답이 아니라
내 몸과 예민하게 대화를 하면서 나에게 맞는 나만의 페이스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 평생 즐겁게 오래오래 달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달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